예, 남기태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 한번 꾸며볼 텐데 7월 29일 날 시험 보신 분 후기를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돼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도는 것 같아. 계속 문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기존 문제를 가져오거나 해서 3개월 주기로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랄하게 정말 구석구석에서 다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보충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점 맞으신 분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100점 맞는 시험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7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70점. 그래서 기도 죽지 마시고 우리는 70점 넘는다 100점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0점 넘기시라고 제가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뭐 사적으로 이거 부동산 채널로 처음에 분들 열었는데 아무도 안 봐요. 누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좀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카테고리가 소방안전관리자랑 건축기사로 아예 특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자격증 영상으로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번에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12강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9일 날 이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팅 11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요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갑니다. 예, 요거 시험 후기 올려주셨네요. 예, 진짜 후기인데 10분 남겨두고 나왔는데 40분, 50분. 즉, 여러분들이 40명에서 50여 명이 못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요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예. 저도 합격 불안해서 다시 시험 쳐야 할 것 같았는데 덕분에 합격하셨다는 그런 글입니다. 예. 뭐 저도 굉장히 합격하셔서 기쁩니다.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 피난구 그림이랑 통로 유도등 그림이 나왔고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저번 시간에 한번 100점 맞은 영상에서 다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시죠.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붙어 있어요. 우리 요거 많이 본 그림이고, 그죠? 그리고 출입구의 상부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일반 복도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설치하고, 그죠? 일반 계단 같은 경우에도 하부에 설치를 하죠. 그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객석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이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여기는 묻혀 있는 거고, 이 윗부분이 바닥에서 이제 보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공연장이랑 극장, 그리고 당연히 하부죠. 바닥이죠. 바닥에 설치되는 걸 말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예, 2번 문제인데요. 금속 화재의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게 세세하게 깊게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시가 덩어리 화재보다 쪼개진 화재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괴상보다는, 그러니까 덩어리보다는 분말이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고, 금속류 중에서는 물과 반응해서 더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포나 강화액 등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분말 소화 약재나 건조사 등으로 이렇게 화재를 진압을 합니다. D급 화재, 금속 화재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 더 들어가면은 우리 1류부터 6류까지 있었죠. 3류가 뭐라 그랬습니까? 3류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잖아. 물에 닿으면 안 되는 물질. 요것도 3류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에도 건조사로 화재를 진압을 합니다. 요 정도 잡으셨으면은 2번 문제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소방 계획의 원칙, 요 네 가지를 이제 우리는 암기해야지 뭐 어떻게 이거.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일단 상식적으로. 예, 무리한 계획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관계인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그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계획 수립의 구조화, 그리고 실행 우선. 요 세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 3번은 계획 수립의 구조화, 요거는 암기밖에 없지. 나머지 거는 이해되시죠? 실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리고 관계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행이 우선돼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글씨로만 적고 계획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우선인데 계획 수립의 구조화, 요거 필수로 들어간다.
뭐 계획 수립의 완전화, 뭐 계획 수립의 체계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한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한번 보시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부분이랑 2011년, 이거 2011년 아니겠죠? 2021년이겠죠? 예, 2021년일 텐데 그대로 제가 적어와서 그렇습니다. 준공인데 상세검사일자 나왔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선임 같은 경우에는 문제 21번 보시면 될 거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짜는 제가 만든 교재, 제가 만든 요 영상 있잖아요. 52번부터 54번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문제 73번에서 75번을 이해하시면은 요 문제는 잡고 가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소방안전계획서의 3대 원칙인가 그거 틀리게 나왔습니다. 예. 주요 원리. 종합적 안전관리, 통합적 안전관리, 종통안전관리. 그죠? 종통안전관리라고 그래요. 지속적 발전 모델. 요 세 가지가 아닌 게 하나 나겠지. 종통안전관리. 종통안전관리는 두 개는 맞지. 예. 그리고 지속적 발전 모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틀린 거 하나 나왔겠죠. 예, 요거. 세 가지를 외우시면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종통안전관리야. 종통안전관리. 종통안전관리. 예. 종통만 외우시면은 안전관리 들어가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 모델. 지속적인 발전 모델 그리고 틀린 게 하나가 나왔을 겁니다. 다른 거. 뭐 아주 동떨어진 게 하나 나왔겠죠. 요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거. 자위소방대에 대한 얘기 나왔대요. 자위소방대에 포함되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방계획서에서 아까 전에 실현 가능한 계획 해야 되겠죠? 관계인의 참여,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획 수립의 구조와 실행 우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를 더 추가해봤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수립 절차, 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수립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 기획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험 환경 분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설계 개발이 들어가고 시행 유지 관리 계획이 들어갑니다. 예. 정말 디테일한 데서 내네요,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사전 기획하고 위험 환경 분석하고 설계 개발하고 그리고 시행 유지 관리 계획. 요렇게 해가지고 4단계로 들어간다. 요렇게, 이거 뭐 외워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예.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기획, 위험 환경 분석, 설계 개발, 그 다음에 시행 유지 관리 계획. 요렇게 4단계를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나왔으면 잡아주면 되지 이제. 예.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 설계개발, 시행유지, 관리계획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울 게 참 많죠. 예, 다음 거. 야, 이거 맞추셔야지.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요게 나왔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올 게 뻔해. 주성분이 물이다? 아니죠. 물? 아니지. 예, 주성분 혹은 적응 화재에 대해서 모든 화재에 적합하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지문이 A, B, C급에 적합하다 이런 지문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나왔다면 질식, 냉각, 뭐 예를 들어서 제거 소화에 적합하다 라는 부분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겠지 이제 특징 요게 나왔다는데 모든 화재에 적합하다 혹은 뭐 당연히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는 너무 당연하니까 질식, 냉각, 억제, 뭐 제거 소화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틀린 것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메인은 뭐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주성분은 CO2예요. CO2. 이거 CO2. CO2. 오케이. CO2라고 이거 액화탄산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CO2라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B급, C급, A, B, C, D, K까지 있잖아요. 화재.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BC급에 적합하다. BC급. 그 다음에 질식, 냉각 소화. 질식, 이제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냉각. 이산화탄소의 찬 성분을 이용해서 냉각시킨다. 라고 보시면은 외우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잡고 가셔야지. 다음 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압력값?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를 지금 강습 교재를 다 뒤져봤는데 이게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압력값은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 다른 압력값인데 이거 한번 댓글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화기에 있어서의 압력값은 당연히 파란색에 있어야 되겠죠, 이거. 파란색의 정상값으로 있는 거. 요건데
요거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의 압력값은 한번 다른 의견이 있는지 한번 주십시오. 시험 보신 분들. 그래서 그 값이 정상으로 나온 게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8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자, 이거는 이제 후기. 수험생들 후기 중에서 하나 올라와서 이제 제가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요거 보고 헉하실 텐데, 이제 갈 때까지 갑니다, 이거. 진짜 요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식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Q는 분당 방출량이래. 근데 분당 방출량은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는 1분에 130리터 이상이 방출되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1분에 350리터 이상 방출이 되면은 정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잘 봅시다. 옥내 소화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Q는 2 곱하기 D의 제곱.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13mm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P래요. P는 뭐냐? 압력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네. 압력 뭐야? 우리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 정상 범위를 0.12에서 0.7이라 그랬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2.065 한번 그러니까 2라고 합시다. 그냥 2 곱하기 D의 제곱 13 곱하기 13 아닙니까? 그죠? 13 노즐이 13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13 곱하기 13 곱하기 루트 0.12 한번 해봅시다. 0.12는 요거 한번 계산기 요거 한번 써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공학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120 나옵니다. 120. 120이면은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가 않네요. 그죠? 2 곱하기 13 곱하기 13 곱하기 루트 0.12. 그러면 0.12보다는 조금 높아야 우리는 옥내 소화전의 그 어떤 방수압, 방수량이 정상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0.1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0.15 정도면 이거 정상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120보다 높을 거 아니야, 값이.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0.7이면 어떻게 나오냐?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커. 그 다음에 0.25를 대입해도 거의 3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예, 요거 한번 예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요 값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 게 이거 문제에다 주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공식이. 그래서 다음 거 한번 예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예제 2개로 한번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어. 이거 안 어려워, 사실은. 식을 줬으니까, 식을 외우라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데, 식을 줬으니까 안 어렵습니다.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의 방수압 값을 0.25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은 공식 대입 한번 해봅시다. 2.06 얼마인데 그냥 2 해봐. 2 오케이. 2 곱하기 아까 전에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지름 D 얘 제곱이라 그랬죠. 그거는 13으로 주어졌어, 값이. 그래서 13 곱하기 13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곱하기 루트 얼마야? 0.25가 나옵니다. 이게 대략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169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30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에선 정상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169라는 값은 요 시험을 해봤더니 피터 게이지로 이건 정상이야. 오케이. 합격. 그리고 값은 169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리터 per minute 1분에 130리터를 방출한다. 얘는 정상이고 그리고 169리터를 방출을 한다. 요거 이해되셨지?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옥외 소화전이래. 옥외 소화전. 그러면은 옥외 소화전도 공식 한번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19 곱하기 19야. 왜 19를 두 번 했냐?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19, 요 노즐 값이 19mm로 주어졌어요. 그죠? 곱하기 지금 같은 경우에 0.2라고 했네요. 루트 0.2를 곱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 값이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322가 나와요. 근데 320이라는 값은 어떻게 돼? 안 되지.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50 이상이니 이것은 불합격. 이렇게 합시다. 불합격. 아이고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불합격이고 값은 322가 나옵니다. 예. 요거 이해됐지?
옥외 소화전에 있어서는 350 이상 방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방수압 값도 0.25 이상이어야 돼. 그럼 둘 다 불합격이야. 메가파스칼의 값도 불합격이고, 그러니까 이 방수압에 있어서의 어떤 피토게이지의 측적 값도 불합격이고, 방출량도 불합격입니다. 322 단위는 어떻게 되냐? 322 리터에 1분에 322 리터 그리고 1분에 322 리터 방출이죠. 요거 이해하셨어?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이 문제 맞춥니다. 예. 왜냐하면 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나하나 그 값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거. 150은 무엇냐?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수량이야. 그 다음에 350은 뭐야? 옥외 소화전이야. 그러면 350과 150을 암기하고 계시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 사악합니다. 별의별 걸 다 내네요. 이거 맞추실 거지? 이거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다음 걸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형 수신기겠죠. P급이 아니라 P형 수신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맞추는 문제 찾는 건데, 강의 9강 저랑 연습하셨으면 이거 대략 맞추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엔 병원 건물인데, 요거 제가 만든 문제 10번이랑 정확히 일치하니까 요거 참고하십시오. 예,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됐고, 다음 거. 예, 아주 깊숙한 곳에서 냅니다. 이제 인류와 육류 특성에 들어가지 않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건 틀리란 얘기죠. 산화성 물질인데, 인류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고체, 육류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액체가 들어갑니다. 둘 다 이제 산화성 물질인데, 인류, 육류에 들어가지 않는 물질. 이거 외워야지 뭐 어떻게. 근데 염소산 염류, 과산소산 염류, 무기과산 화물, 질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육류에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이 있대. 머리 아프다. 근데 하나 긍정적인 게 있어요. 이 모든 물질 중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산이야, 산. 산이 아닌 거 찾으면 된다고. 오케이? 이거 두려워하시지 말고 산이 아닌 거 찾으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11번 문제도 해결됐네요. 산 아닌 거 찾으십시오. 인류와 육류에는 산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산이 아닌 거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답 고르실 거야. 오케이. 다음 거.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기억 디귿 주어지고 분당 얼마 깊이,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네요. 근데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요거 이제 교재 그대로, 강습 교재에 나온 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 숨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을 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30대 2 법칙이 있어요. 요거 꼭 암기하셔야지. 30번 가슴 압박하고 2회 인공호흡. 그리고 5회 주기랍니다. 5번을. 30대 2 비율로 5회 주기로 한다. 요것만 아시면 요 문제도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전 봅니다. 예, 다음 거 한번 갈게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대상이 아닌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노유자, 병원. 근데 뭐 리을 같은 경우에는 4번 같은 경우에는 통신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예, 요런 게 정답으로 잡으시면 될 거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있어서 선임 대상인 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 맞추시리라고 봅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소방훈련 결과 미제출이네요. 금액이 나왔는데 2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요거.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답정로로 해가지고 이거 하시면 안 되지. 2강 꼼꼼히 보십시오. 제가 다 정리해 놨잖아요. 이런 건 과태료고 이것은 벌금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4번 문제 나왔다니까, 요번 트렌드는 미제출은 200만 원 과태료다. 요 정도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2강에 나온 벌금하고 과태료 있죠. 그거 보고 가시면은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자, 15번 문제는 피난층의 정의입니다. 우리 피난층 항상 했던 건데,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층을 말하고 1층으로 갈 수 있는 층이 아닙니다. 지상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층입니다. 문제 51번 참조하시면 명확하게 맞추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거. 주요 구조부 얘기가 나왔다네요. 이거는 정말 폭넓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맞다면은 주요 구조부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주요 구조부에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 들어가는데 이전 공사 요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 이전이라는 정의는. 그리고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존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3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개축이란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많이 후기 주신 부분 중에서 재축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재축. 다시 짓는 거. 건물이 멸실됐을 때 다시 짓는 게 많이 문제로 나왔다는데 이제 개축이랑 이전까지도 나오나 보네요. 요거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이 문제 맞추실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예, 다음 거 보시죠. 17번 문제. 용단 용접 작업할 때 소방 감시자 두어야 한다. 어떤 부분을 생략해도 된다. 요거 맞추는 거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화재 감시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방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고 가시면 이 문제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부분을 생략해도 된다. 요거 틀리는 거 나왔다고 했는데, 경보용 설비기구, 그 다음에 소화기, 소화설비가 들어간 부분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설비, 소화기, 설비기구. 소화설비, 소화기, 설비기구가 갖춰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이런 곳에 쓰이는 감지기 정원식 감지기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3가지 있는 거 기억하셔야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거실 사무실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식, 보일러실 주방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그리고 광전식 스포트형, 요거 이온식, 광전식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계단이나 복도에 쓰인다고 요거 알고 계시는데, 그림까지 한번, 사진까지 한번 보시면서 구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흔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그죠? 차동식 보죠? 이거 대부분 차동식이 쓰여요. 그 다음에 정원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방에서, 보일러실에서 쓰이는 거야. 정원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이건 어디? 계단 등에 쓰인다 그랬죠? 이거는 연기, 오류가 날 확률도 높으니 계단이나 복도 이런 데 쓰이는 게 연기 감지기입니다. 요 3가지 그림이랑 특성 명확하게 보시고 가시면 되지. 차동식 일반적으로 다 쓰이는 거야. 정원식, 보일러실이나 부엌, 주방에서 쓰이는 거고,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나 복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3개 잡고 가시면 문제 맞추시는데 이상 없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거. 소화약제 틀린 거 찾는 게 나왔습니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유추한 건데, 옥내 옥의 스프링클러는 물이잖아요. 예, 물을 방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방출하지 않습니까? 소화약제가 틀린 거는 뭐 이거 이산화탄소 소화기겠죠. 나머지 것들은 물을 방출하니까. 스프링클러도 물 나오고 옥내 옥에도 물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약제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가 나왔다네요. 요거 19번 문제 확인하고 가시면 될 거고, 다음 거.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저가 5.2라고 말씀드렸죠. 158에서 159. 최저 저수량이 5.2m로 외우시는데, 모르겠어요. 7.8로 나왔다 그러면 5.2m 이상이니까 이거 맞는 거겠죠.
5.2m 이하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틀리는 답이겠지. 그리고 A 1, 2, 3, 4 중에서 이거는 몇인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5.2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냥 5.2라고 최저 저수량은. 근데 5.2보다 밑에 있어. 11층 건물인데 뭐 예를 들어서 4.8, 4.5가 나와서 답이 최저 저수량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4.8이랑 4.5 요런 답이 나왔을 땐 답이겠죠. 5.2 이상이어야 돼. 5.2 이상. 그냥 이제 얼마 최저 저수량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으면 5.2라고 답을 하면 좋은데 7.8 나오고 4.5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5.9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최저 저수량은 5.2인데 4.5가 보기로 나왔어. 그럼 4.5 쓰셔야지. 근데 최저 저수량은 얼마인가 나왔을 때는 답은 5.2입니다. 오케이? 근데 최저 저수량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최저 저수량이라는 거는 최소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분이 기억이 정확하다면 7.8이 나온 거 7.8로 나왔어? 그럼 5.2 이상이니까 이거 맞죠? 근데 5.9도 맞고 8도 맞죠? 최저 저수량이니까. 근데 4.5가 나왔어. 그러면 답이 아니겠지. 3이 나왔어. 답이 아니겠지. 그러면 5.2를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요거 문제 이해하시겠지? 오케이. 다음 거. 층수가 11층인 건물이 나오면서 스프링클러 이거 30개라고 그랬죠? 요거는 163번 문제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문제 163번 보십시오. 정답 30개입니다. 예, 딱 적어주셨네. 예, 요거는 163번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 안 할게요. 다음 거. 자, 22번 보시게 되면은 습식 스프링클러에서 개통도 얘기가 나왔대요. 요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게 뭐냐면은 요건 제 교재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가압수. 밑에 가압수가 올라왔으면은 습식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위에도 가압수입니다. 가압수, 가압수. 요건 이제 정식으로 쫙 그려놓은 건데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은 건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가압수.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압축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식이겠지. 예. 압축 공기가 들어가서 물을 밀어낸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습식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에도 가압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예, 위에도 가압수입니다. 건식이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야, 위에는? 압축 공기지. 예. 건식, 습식 요거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맞출 수도 있지. 예. 다음 걸로 갑니다. 소방안전 계획서 나오면서 점검 내용이랑 점검표. 아,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떻게 제가 뭐, 이걸 귀신도 아니고 이걸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점검 내용, 점검표 내용들 강습 교재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점검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언가를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거 그죠?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방법 찾는 게 나왔다는데 요거 제가 만든 교재 220번 혹은 강습 교재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잡고 가는 문제까지 나왔다면 이제 결국은 변별력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안 와야 될 게 왔네요.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은, 아, 어떻게든 외우셔야지 뭐. 예.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거. 능력단이 나오면서 틀린 거 찾는 게 나왔는데, 위락시설은 50제곱미터 나왔는데, 요거 찾는 게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 이거 판운숙 문제잖아요. 판운숙 문제 플러스 알파로 어느 시설에서는 몇 제곱미터보다 늦느냐. 요거 141번에서 145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판운숙부터 해서. 예, 요거는 기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건 그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 그리고 감지기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직렬병렬에 나온 얘기는 제가 강습 교재를 샅샅이 뒤졌는데 요거는 기억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26번. 감지기 실제적으로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그림이 나왔는데 직렬로 연결, 이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요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요건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댓글로 우리 집단지성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예. 예,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예, P형 수신기인데 도통시험이 24V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오자가 있네. 이건 낚시입니다. 낚시. 예. 왜 낚시냐? 도통시험은 4V에서 8V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24V는 예비전원 얘기입니다. 도통시험하고 예비전원을 헷갈리게 낸 거야.
예비 전원은 24V가 정상이고 도통시험에서는 4V에서 8V가 나오면 맞습니다. 단선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0V죠? 단선은 0V라고. 예. 도통시험에서의 맞는 값은 4V에서 8V. 근데 도통시험에서 24V 나왔으면 이건 낚시라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예비 전원, 즉 배터리라고 했잖아. 배터리. 어느 정도 정전이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배터리는 24V가 정상이고 도통시험에서는 4V에서 8V.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4V에서 8V가 나오면 정상이다. 단선됐을 땐 0이다. 제가 만든 문제 184번부터 187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거 보시죠. 예, 기억이 계속 이제 사람 기억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넣으신 것 같은데 1, 2, 3, 4단계가 있는데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 설계 개발, 그 다음에 시행 유지 관리 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2단계 위험환경 식별, 위험환경 분석이죠.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신 거예요, 이것도. 위험환경 분석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설계 개발이 들어갑니다. 4개 다 외우시면 좋은데 요번에는 그렇게 갑시다.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한 다음에 설계 개발 이렇게 외우십시오. 다음 단계는 설계 개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행하고 유지 관리 계획하고 3단계 뭐다? 설계 개발. 위험환경 분석 다음에 뭔다? 설계 개발. 외우십시오. 이거 외우다가 일 다 볼 것 같아. 너무 많아 외울 게. 예. 요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 보시죠. 4단계 다 외우시면 땡큐한데 못 외우신다 그럼 설계 개발. 3단계. 오케이. 다음 거. 예, 29번 문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별로 나오면서 시각장애 당연하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플래시 같은 걸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글씨로 써서 보여주면 되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시각장애, 눈이 안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은 소리를 들려줘야지. 소리로 들려주면 되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청각, 시각 헷갈리시면 안 되지. 시각장애인은 뭐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야, 잘. 그럼 소리로 알려주면 될 거고.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외치면 되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은 귀가 안 좋으신 분 아닙니까? 눈으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플래시를 통해서 혹은 글씨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부분이라 요것만 헷갈리시지 않으면 요거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적는다고 적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시험 쳐보면서 느낀 게 영상에서 12문제,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까? 사실은 더 나왔겠죠. 섭섭합니다. 그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습교 전체적으로 두세 번, 진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도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 킬러 문제 제가 100문제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준비하시고 진짜 구석에서 내는 거. 아까 전에 그 공식 같은 것도 내잖아요, 이제. 그래서 두세 번 더 보고 가시는 걸 말씀드리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모두 화이팅이고 저랑 뭐 다 카페에 계신 분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한 해 되시라고 말씀 주셨네요. 후기 너무나 자세하게 올려주신 우리 파이팅 111 정말 감사드리고 시험에 요게 7월 29일 시험 보신 거라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매우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문제능식으로 대강대강 이렇게 뽑아냈을 텐데 너무나 암기력도 좋으시고 뛰어나셔서 이제는 구석구석에서 내고 그리고 문제은행도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3개월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씩은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게 책을 하나 그냥 지금 전자책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종이책 형태로 지금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문제은행식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후기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100문제 정도 킬러 문제를 제가 그 책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 후기들 잘 보고 가시면은 정말 겹치는 게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기본 플러스 후기 문제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합격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 반드시 합격하시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언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8월 오늘 찍는 날짜가 8월 7일이에요. 8월 7일이라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매일매일이. 그래서
뭐 더위 이겨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시험 꼭 합격하시길 제가 간절히 빌겠습니다.